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60을 써서 먹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입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4하기 딱 떨어져.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 할까요? 컨테이너 하나 올려놓고 어차피 입구는 막혀 있으니까.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놔. 빨갛게 보이고. 그거밖에 아이디어가 없어.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여기는 일산 동구 설문동에 나왔거든요. 고양시 중에서 가장 여기가 발전이 늦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공장하고 집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땅값은 약 200, 한 7, 8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임야잖아요. 임야이기 때문에 요새는 임야가 농지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농지는 막 까다롭게 하잖아요. 앞으로 세금도 많이 거들라고 하고, 심지어는 남는 돈을 다 세금으로 걷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지법 강화를 위해서. 그 원인은 바로 LH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일반 서민한테 그런 것을 과중하게 때리느냐는 문제가 커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농지법을 강화시키면은 쉽게 말해서 시골 아저씨들이 땅을 좀 팔아서 어디다 쓰고 싶은데,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싶은데 땅이 안 팔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십몇 년 전에 대두됐던 거예요. 강화법 강화시키다가 결국은 다 풀어줬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끝장나는 거예요. 잘 실정을 모르니까 자꾸만 저런 짓을 합니다. LH가 잘못한 걸 왜 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은 뭐 보다시피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뭐 10도 채 안 되거나 10도 정도 돼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건 집터로 잘라놓은 거죠. 이게 집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도로가 이거고 6m 이상 되죠. 중간에 도로가 쭉 뚫렸어. 저기 뚫린 건데 우리가 가는 길은 좀 옆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건데 맨 끝에 여기서 똑바로 가면 똑바로 도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집터야. 집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집터를 할 땐 중간으로 도로를 내는 게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공장터로 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해야 공장 짓기가 좋겠죠. 중간을 잘라버리면 어떤 공장을 짓겠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집도 많이 보이죠. 남향에다가 집터가 딱 좋아요. 경사도 좀 좋겠다. 딱 좋은데 나의 고민은 12개로 나눠서 은퇴 이거 팔겠냐는 거지. 아니면 나는 공장터로 팔면 한 방에 그냥 2,000평을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2,000평이니까. 이게 지금 160만 원이 최저가가. 160만 원만 먹으면 280으로 볼 때 평당 120만 원이 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얼마 써서 먹느냐가 문제잖아. 내가 집 같은 걸 잘 짓는 사람이면 내가 3년이고 얼마고 묵혀가면서 하나하나씩 지어주면 3년 동안에 한 돈 10억 버는 건 벌겠지만, 우리 학원으로서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공장으로 팔 것이냐 집터로 팔 것이냐. 이해가 가요? 네.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경사도가 한 10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재는 거 있죠? 골프 거리 재는 거, 그거 각도도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넣으면 각도가 딱 나오거든요. 이게 남이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서쪽을 가려주고 있잖아요. 서쪽 그늘은, 늦은 그늘은, 해는 이게 좀 가려줄 것 같습니다. 저기다 집들이죠, 저쪽은. 그러니까 여기는 집터도 되고 공장터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집수로 하기는 주위에 축사가 좀 있던 냄새도 나고. 냄새가 축사 냄새입니까? 이 냄새입니까?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요. 있겠지, 여기. 낙후된 곳이라 여기 축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일산은 금방 없어질 거예요, 축사가. 지금 다들 내보내는 형편이거든. 철원이나 연천으로. 지금 파주도 축사가 다 내보내거든요.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 산지는 전용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전답에 비해서 10분의 1 내지는 5분의 1 든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농지 가격이 비싼 데는 평당 한 17만 원 돈을 내고 전용을 해야 되고, 농지가 좀 싼 데는 5만 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원 내고 전용을 하는데, 비해서 5만 원 내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5분의 1밖에 안 들고 10몇만 원 드는 데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의미가 그 땅값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임야니까 적게 된다, 결론이. 그런 얘기고, 이 옆에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집인가요?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완전 혼재됐네요. 이 땅의 맨 끝이 여기에요. 저쪽이에요. 근데 땅의 끝까지 내가 왜 가느냐? 땅 뒤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시 말해서 내 땅 뒤로 무슨 혹시 맹지 같은 거라도 많이 있나? 그런 여지가 있나? 그런 걸 보러 땅을 또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 축대를 쌓았네요. 그럼 저 바깥이 저지른 얘기 아니야? 그럼 이 땅은 여기서 단절된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맹지로 잡아먹을 땅도 하나도 없죠. 다 남의 공장들이 쫙 차지하고 있잖아. 이건 다른 먹거리 나올 게 없다. 땅은 아주 잘생겨서 동서남북에 필요가 없어. 주변에가 막는 게 없잖아요. 꼭 이건 남향으로 진다는 개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땅은. 이렇게 언덕 되게 많이 진 데는 이 밑에만 내려다보고 지어야 되잖아. 이런 데는 꺼리낄 게 없고 토지가 높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장을 지면 한 사람한테 지면 한 사람은 여기 평평한 데다 공장을 짓고 나머지 그건 도로나 차고지를 써야 되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 용도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여기 목장이 있을 데가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축사가 있던데. 저쪽에 예. 거기서부터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난 이 냄새가 썩는 냄새가 안 그래 보이는데 풀. 그 앞에 그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그쪽에 축사가 있어요. 아 거기 있는 건 여기까지 냄새가 안 옵니다. 축사 냄새가 아니에요. 160만 원 써서 이걸 받으면 33억을 써서 받으면 24억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60을 써서 먹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입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4억이 딱 들어가죠.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여기 할까요? 여기를 컨테이너 하나 올려갖고 어차피 입구는 막혀 있으니까.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놔요. 빨간색 개보이죠. 그거밖에 아이디어가 없어. 이거 경매를 받은 거네요. 10년 전에. 근데 이걸 개발을 못하고 이렇게 당했을까? 땅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배수로도 해놨었죠, 여기 배수로. 우수예요, 우수? 우수가 오수? 오수. 그럼 돈이 우수인지 오수인지 잘 모르겠네. 가볼까요? 우수인지 오수인지. 어디 이쪽에 있어요? 아, 거기? 요새는 우수를 같이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헌지가 오래된 거네, 저거. 그럼 옛날 이거 10년 전에 이거 받을 때 모습을 잠깐 봤는데 막 상을 깎고 있던데, 1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이 한 건지, 받은 사람이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긴 오래됐 보여요. 예. 혼자 들어가면 된다.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혼자 들어가는 방법이 없잖아.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설문동에 내가 자주 나와요. 여기 설문동인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일산구가 신도시고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엄청나죠. 이게 목장 냄새입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은 엄청 많이 나고 이렇게 부는 날은 하나도 안 나서 깜짝 속았어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내가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더니 그게 다행히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하고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썼는데 내가 이 땅값이 한 270만 원 가요. 70만 원만 남아도 2083평이네요. 2083평. 전부 다 임야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건 없어요. 농지증은 안 받아도 됩니다. 전부 다 임야이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길 옆에. 이게 6m 도로거든. 이게 6m가 넘죠? 좀 넘는데 6m 도로라고 가정하고 6m면 웬만한 거 허가가 다 나니까 이 냄새의 관계로 집을 안 짓고 공장 또는 근린시설로 활용을 해야죠. 도로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면 공장 짓긴 좀 좁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로를 한쪽으로 몰아버려야 돼. 이건 패도를 만들어버리고 한쪽으로 몰아버려야 돼, 이쪽으로. 그 다음에 땅을 한번 보세요. 땅을 보면은 땅이 경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장을 짓 사람으로서는 좀 땅을 뺏긴 기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까지는 다 평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높여가지고 저 땅과 평지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 경사도는 이쪽으로만 쭉 나가면 됩니다, 이쪽으로만. 여기만 도로만 경사가 지고 올라가는 거고 이 땅 자체는 평지로 만들어줘야만 공장을 쌓는 게 좋겠죠. 그렇게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이 돈이 석축을 1m 쌓아서 이걸 흙을 좀 메꿔주려면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 돈을 해야만 2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드려야 됩니다.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팔 예정이고 땅은 이제 지금 내 설명이 끝나는 대로 한번 올라가 볼 거거든요. 뻐꾸기가 반겨주고 있어요. 이게 뻐꾸기인가요? 네. 뻐꾸기가 이름이 몇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철마다 목소리 틀리게 된다는데 저게 서쪽새도 되고 뻐꾸기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평지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저 밑에 땅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저기도 석축을 좀 더 쌓고 여기랑 맞춰야 된다. 도로만 그냥 한 5도, 4도 높이로 쭉 가면 되고 여긴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70 받으면 70만 원 남으면 예를 들면 2,000평이면 한 14억 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계획과 현실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얼마큼 차이 날까, 차이가 안 날까를 얘기하는 게 사업이에요. 이런 건 좀 간단하죠. 땅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별 차이가 안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만약에 옛날에 산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한 20만 원 들어가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토목공사가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배수가 묻혀 있다면 저 배수 하나가 또 5만 원 이상 잡아먹는 거예요. 평균 2,000평 땅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배수를 참 확인하는 거죠. 이건데 저 보세요. 또 구멍 배수관에 파이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도 파이프가 있고 이쪽으로도 파이프가 있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쪽으로 또 파이프가 이쪽도 있죠. 그럼 삼지사방으로 다 이걸 이쪽으로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땅 밑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 하나가 있음으로써 한 5만 원, 평당 5만 원이 더해지고 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이런 얘기죠. 구멍 하나 1억 이렇게 봐야 돼요. 2,000평 정도 땅이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가짜도 있어요. 관 묻는 척 하다 여기 또 안 묻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다 파볼 수는 없잖아, 경매할 때는. 근데 이거 이렇게 됐으면 가짜는 아닌 게 저게 옛날 거거든요. 파이프가 다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그때 이렇게 골게 해놨을 거야. 빨리 그늘로 가야 되겠어. 더워. 자, 아까 그게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또 배수관이 묻히죠. 그래서 공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걸 같은 처리가 되려면 공사업자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올릴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니까 냄새가 나네. 그 방향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기 관이 묻혀져 있으면은 네. 일단 공사는 허가는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살아 있는 건가요? 허가? 죽었죠. 죽었어요. 네. 그러면 재허가 내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임야는 임야 개발해서 하는 건 돈도 적게 들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허가 안 날 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인데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에 분명히 보나마나 이제 배수가 깔려 있을 거거든요. 배수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시에서 딱 보면 알거든. 그럼 바로 허가야. 2달도 안 걸리죠.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난 이 냄새가 썩는 냄새가 아닌가 보는데 풀. 거기 있는 거 여기까지 냄새가 안 옵니다. 이거 풀 썩는 냄새입니다, 이거. 이건 나 저쪽에 있는 축사를 얘기했는 줄 알았더니 앞에 바로 있더라고. 그래서 공정밖에 못하는 거 알고 입찰한 거거든. 그럼 집은 이제 불가능해진 건가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행정적으로 그것들을 내보냈다. 내일 모레라도 한 달 있다가라도. 그럼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축사가 없어지는 순간 바로 냄새는 거의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그 축사를 사는 건 어떨까요? 축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땅보다 더 큽니다. 그게 냄새가 이렇게 나지. 만약에 축사가 없어지면은 저 땅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아마 없어지면은 금방 한 20%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공장이든 집이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공장은 크게 결함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집은 치명타잖아요. 20%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내가 270, 80에 팔려고 하잖아. 근데 20%면 얼마야? 한 50만 원 정도 올라가서 300대 초반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00만 원짜리 이하가 일산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300만 원짜리 이하 땅이 있다는 게 이 냄새 때문에 있는 거죠. 냄새만 아니면 300만 원 이하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으면은 민원도 다 들어갔겠죠. 들어갔겠지만은 이것도 생계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정치하는 입장에서나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기는 건 절대 안 내줘요, 지금. 근데 하고 있던 거라 그걸 죽인다는 건 생존 문제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이제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언덕이 쭉 여기까지는 언덕이잖아요, 이렇게 쭉.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언덕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를 싹 깎아버리면 어떡하? 깎는 비용이 더 싸니까 쌓는 비용보다는 땅참만 있으면 깎는 거잖아. 깎는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인데 이거 깎는데 3일이면 충분히 깎거든요. 그러면 그래봤자 150만 원밖에 더 들어요, 3일. 물론 흙을 내다 버리는 거는 있는데 공짜 주면 받을 사람 많거든요. 이거만 잘라서 평지를 만들어서
그럼 여기랑 여기랑 단차가 딱 생길 거 아니야. 그 이쪽 도로는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야 그냥. 이거 무너뜨리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지하가 되잖아요. 지하가 되면 여기다 용적률도 많이 찾아 먹을 수 있고 주차 시키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일로 가면 이제 여기 2층 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1층이지만 그러니까 반은 1층으로 쓰고 반은 지하로 쓰면 용적률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땅 쓰기도 편하고 주차장 같은 걸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팔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한 몇백만 원 들여서 흙을 딱 정리해서 지하를 지하대로 빼먹고 1층은 1층대로 쓴다. 원장님 그런데 이게 처음 감정가가 33억이었는데 43억을 쓰셨잖아요. 이렇게 10억이나 올려 쓴 건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쓰신 건지. 그 심정이 찢어집니다. 왜냐면 감정가가 33억인데 42억을 쓸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냉정해야 되는데 27억, 28억이 정확한 금액이라면 이만큼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약 14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2억 중에서 우리가 한 20억 들여서 이거 사는 거나 대출 받으면 한 20억 들여서 14억이 남는다면은 얼마짜리 장사예요? 한 60, 70%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쓰기가 아깝죠. 사람 심리가. 이등한 사람도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딱 놓고 보면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 그걸 쓸 수 있는 냉정함과 그게 있어야죠. 그러면은 저거를 낙찰 받은 다음에 다시 감정을 하면은 조금 더 감정가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1년은 지나야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한간 소리예요. 그 전에 팔 겁니다. 빨리 팔아야지. 용미리 땅도 1년에 판다고 공략하셨었잖아요. 아 예. 이것도 1년 안에 파실 수 있다고 공략. 아 이제 그런 공약 함부로 안 합니다. 그 1년 안에 파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지 마세요. 현재까지는 떨어질 낌새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일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럴 땐 초조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이라는 자체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묵힐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팔고 10번 하는 게 더 손해라니까. 10년을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니까. 수고하셨어요.